최근 이틀 사이 대구 경북에서만 9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2일 오후 기준 국내 사망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와 정부가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2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3월 23일로 한 주 더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최근 이틀 사이 대구 경북에서만 9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2일 오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 이른바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26명입니다. 대구 지역 사망자가 17명으로 전체 65%를 차지합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이 가운데 50대가 5명, 60대가 7명, 70대가 7명, 80대가 4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를 따지는 치사율은 0.5% 정도인데 80세 이상에선 3.7%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고혈압과 당뇨와 함께 기관지 질환, 치매, 천식, 뇌경색, 심혈관계 질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사망한 16분에 대해서 기저질환의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분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각각 8분으로 50%를 차지하고 계셨고, 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 4분으로 25%, 신부전으로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 2분으로 12.5%를 5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권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매일 급증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이제는 증상별로 환자를 분류하여 환자 상황에 맞게 격리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고위험군은 증상이 나타나면 대기 없이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현재 대구는 급증하는 환자 수에 비해 병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에서 입원 순서만 기다리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와 정부는 2일부터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우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병원마다 병실이 가득 찼습니다. 2,000명이 넘는 환자가 집에서 병실이 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례도 2일 기준 4건이나 됩니다.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대구시가 증상별로 환자를 분류해 격리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세가 심각할 경우 우선 입원시키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공공시설 기관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단을 구성하고 생활치료센터 확보 및 운영지원, 체계적인 환자 분류, 환자 이송, 입원 대기 환자 관리 등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는 2일 오후부터 환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과 농협경주교육원 등도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24시간 머물며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래도 아직 병상이 넉넉지 않다 보니 일부 환자들은 광주 등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광주시는 이르면 3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2곳에 대구 지역 환자를 나눠받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증상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울 전남대 병원과
강주 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 입원시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의료진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이번 주가 2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고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 더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아파트와 종교시설,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제 방역의 날로 정하고 민간 합동 방역 인력 1,230여 명과 방역 장비 1,100여 대를 동원해서 영천 전 지역에 걸쳐 방역을 실시합니다. 지역 축산 농가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방역 활동을 펼칩니다. 한우 농가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우리 방역 분무기가 각 소 농가마다 다 있으므로 영천시 관내 경로당 및 절 그리고 교회 입구 다중시설에 집중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 기름을 자기가 자기 기계에 자기 경비를 대가며 이 바쁜 와중에도 회원들이 동참해줘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읍동지역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시설도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마스크 구매하셨습니까? 정부에서 우체국과 농축협 등을 통해 일명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데요. 기다려도 살 수 없는 마스크 품귀에 사람들은 명품관 마스크나 다름없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판매하기 1시간 전입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시작된 대기 행렬은 3시간 만에 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모두 400장.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80명에 불과한데 판매하기도 전에 사실상 동인한 겁니다. 줄도 서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가버려가지고 지금 갑니다. 돌아갑니다. 아, 그냥 안 기다리시고 가시려고요? 80명까지 준다면서요. 기다려가지고 대표같이 기다리는데 안 돼. 저희 준다면 그것만 있으면 되지만 안 주는 거는 80명 아니에요. 그 사람들 표받아도 그 사람 바쁘면 심하이고. 줄을 선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헛걸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번호표를 받지 못한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집니다. 저 아침 9시부터 와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거는 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선착순만 주면은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동장님한테 주가지고 각 마을 사람한테 가구당 몇 개를 배치를 하든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하나로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시간을 공지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마스크가 입고되자마자 판매를 시작해 5분 만에 품절됐습니다. 가까스로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들도 매번 이렇게 기다려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러고 남은 사람들 어디 매스크 오면 10명도 모이는데 뭐 가지 말까 사람 몇십 명 채라는 거 이건 아니랍니까? 잘못해도 하지. 24일 도내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약국에 풀린 공적 마스크는 약 32만여 장. 지난주보다 하루 수급량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포되고 판매되는 상황을 한 번 더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할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만 앞서는 행정 앞에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신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전체 확진자가 또 늘었는데요.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2일 오전 10시에 발표된 통계죠. 2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4,212명이었습니다. 네. 그중 이 대구 확진자는 3,081명이고 경북 확진자는 58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한 87% 정도가 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오후 4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발표에서 전국 확진자 수가 123명이 더 늘었습니다. 전체 4,335명이 됐고요. 하지만 지역별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기존에 오전 9시 기준 그리고 오후 4시 기준 통계를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발표를 해왔는데요. 네.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통계와 좀 혼선도 있고 해서 0시 기준 발표로 통계를 발표하는 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10시에 발표되는 내용은 0시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고요. 네. 오후 5시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이건 지역별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고요. 전체 늘어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언론에만 발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조금 전 추가 소식이 들어온 게 있죠. 네. 김천교도소에서 지난달 29일 재소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추가로 2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재소자 1명이 김천교도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재소자들의 감염,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요. 2일 김천교도소에 따르면 처음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 재소자와 같은 방을 썼던 재소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방에는 4명이 함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까지 첫 확진자와 지금 추가 확진자 2명까지 해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1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보건당국은 재소자 29명과 교도관 18명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재소자 2명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 판정이 나왔고 18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나머지 9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도 12명이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네. 나머지 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교도소 안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재소자들의 집단 감염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북의 상황 좀 짚어보죠. 네.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또 네. 그래서 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 경산 확진자가 또 최근에 급격히 늘었죠. 이 경북 지역별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경북도의 2일 오전 0시 기준 발표로 이 시군별로 확진자가 많은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산이 204명으로 가장 많고요. 청도가 130명, 의성이 38명, 칠곡이 36명, 영천이 29명 등등으로 이렇게 여러 지자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일 오전 0시 기준 발표로 모두 586명인데요. 지금 오전에 각 지자체에서도 브리핑을 계속 잇고 있는데 안동도 2일 오전에 이제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통계들은 그런 추가 확진자들에 대한 통계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통계로 봤을 때 경북 환자의 34%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현재 경산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 경산 지역 추가 확진자 중에는 20, 30대가 많다고 분석이 됐는데요. 네. 경북도에서는 아무래도 경산에 대학교가 또 많고 네네. 신천지 포교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북도가 1일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경산 확진자 중에 최소 40% 이상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20, 30대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신천지 신도들이 청년층을 집중 포섭하기 위해서 대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좀 포교하는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신천지는 뭐 대학 동아리 등을 통해서도 포교를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앞서 뭐 경산에 대학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경산에는 10개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학의 재학생 수가 7만 3천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경북도가 1일에 새로운 조치를 내놨는데요. 신천지를 포함해서 외부 단체에 대해서 학교 내부에 포교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달 26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코로나 3법 중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건데요. 금지 현수막을 걸고 또 현장 조사단을 꾸려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포교 활동을 하는 게 보이면 강제로 학교 밖으로 나가게 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신천지에 대한 얘기도 해보죠. 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한 46%가 진단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이 3,350명인데 네. 이 중에 2,2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68%가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인데요. 네. 지난 28일에 대구시가 신도 명단을 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교육생을 포함한 명단을 다시 받았는데요. 지금 비교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지난주 취재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기존의 신천지 측이 제공한 명단과 실제 신도 수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네. 2일 오후 3시에 신천지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우선 이만희 총회장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라면서 큰절을 했고요. 네. 또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네. 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지, 왜 이제서야 기자회견을 하는 건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또 대구 경북 확진자 중 우려가 되는 부분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경북에서는 청도 대남병원도 있고 칠곡 미랄 사랑의 집도 있고 이렇게 집단 감염이 조금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주말 사이에 경산에 있는 엘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입소자 2명과 요양보호소 1명이 이렇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3명은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실내 격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확진자를 제외하고 입소자 6명과 직원 8명 등 14명에 대한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런 노인 요양시설은 다들 고령인데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신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미뤄졌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 기간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긴급 돌봄 교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긴급 돌봄 교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신청률은 대구 0.5%, 경북은 0.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지역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교직원과 학원 강사도 각각 28명과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방역에 나선 한편 이들과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238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휴업 중인 학교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나눠주기 위해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